토트넘 호스퍼의 상승세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양팀 모두 리그에서 무패를 달성한 후 맞는 역대 최초의 북런던 더비였지만 이번 경기는 아스널의 절대적 우세가 점쳐졌습니다. 아스널의 홈에서 토트넘은 지난 2010년 이후로 무승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하에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한 새로운 토트넘은 결국 아스널과 비기며 돌풍을 일으키는 팀에서 객관적 리그 강자로 발돋움했습니다. 그 중심에 탁월한 골 결정력을 자랑하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아스널이 앞서갈 때마다 손흥민이 따라잡으며 팀의 두 골을 모두 책임졌습니다. 그의 주장선임은 결코 틀린 선택이 아니었음을 입증한 것인데요. 지난 21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에게 주장을 맡긴 건 실력뿐 아니라 모두와의 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이라며 그의 사람 됨됨이를 칭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아스널과의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실력과 인성 모두 입증하며 패배의 위기에서 팀을 구해낸 영웅이 됐습니다. 실점할 때마다 나서 득점을 터뜨리며 다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놨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 또한 손흥민에 대한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경기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린 선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뛰어줄 수 있는 건 손흥민 등 주장단 덕분이라고 밝히며 오늘 손흥민의 워크에식은 환상적이었다. 손흥민은 돋보이는 리더이자 선수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9번 역할을 맡겼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는 언제나 팀의 최선인 위치를 의식하며 움직인다. 또한 팀도 그에게 동기부여를 받는다. 같은 주장단인 로메로와 제임스 매디슨도 마찬가지라며 손흥민을 높게 샀습니다. 이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과 제임스 매디슨뿐 아니라 이 실점에 빌미를 내준 크리스티안 로메로까지 감사 안았습니다. 로메로는 오늘 굉장했다. 이브 비수마는 올해 계속 잘한다. 그리고 매디슨과 손흥민은 그냥 차원이 달랐다. 골만 그런 게 아니라 활동량, 경기에 임하는 자세까지 굉장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34분 교체 아웃되며 자책골과 페널티킥 헌납으로 경기를 어렵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된 토트넘 중앙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 주장 완장을 직접 채워주고는 따뜻한 포옹으로 그를 위로하는 모습 또한 화면에 잡혔습니다. 자칫 로메로 대신 에릭 다이어를 넣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엔제 감독은 경기를 잘 읽었고 잘 참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뿐만 아니라 토트넘 전체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는데요. 그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 전술을 잘 따랐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밝히며 해당 부분에선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또한 서로를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분위기가 좋다. 우리가 이런 공격적인 팀이라는 것을 잘 수용한 것 같다고 팀의 경기력을 호평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지만 아스널은 여전히 리그 경쟁자이자 손꼽히는 강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강팀을 상대할수록 더욱 신중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스널이 오늘 아주 끈질겼다. 굉장한 경기였고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며 운을 뗀 뒤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압도할 순 없다. 그렇지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때리고 더 공격할 것이라며 강팀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응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로메로가 헌납한 페널티킥을 만든 핸드볼 판정에 대해 축구를 오래 봐왔지만 핸드볼 판정은 언제나 이해할 수 없다. 언제는 고의성이 있고 언제는 고의성이 없나 하며 판정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2대1을 만드는 동점골을 합작한 직후 아스널로부터 강하게 견제받아 부상이 의심되던 매디슨과 손흥민 모두 몸 상태에 이상 없다며 다음 경기 100% 출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듯한 브레넌 존슨의 경우 지켜봐야 한다고 발언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손흥민과 매디슨의 파트너십이 해리 케인이 있던 시절 손케와 비교해 어떠냐는 질문을 받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훌륭한 선수들이 있다면 서로 알아가기 마련이다. 손흥민과 매디슨은 경기를 보는 방식에 있어 주파수가 잘 맞는다. 이 점이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은 경기 후 ESPN 등을 통해 우리는 승점 2점을 잃은 것 같다. 우리가 골을 넣으면 상대는 곧바로 골을 넣었다. 축구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볼을 골문 안으로 넣는 것이다. 우리는 2번이나 득점했지만 형편없이 2차례 골을 허용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더비의 분위기로 인해 과장된 플레이를 했던 순간이 있었다. 볼이 없을 때와 볼을 되찾았을 때 같은 페이스로 플레이를 할 수 없었다. 위험할 만큼 평점심이 부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와 가진 인터뷰에서 더비는 항상 힘든 경기다며 하지만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환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는 팬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다며 당연히 경기를 이기고 싶었지만 경기력은 완벽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자책골과 핸드볼 반칙으로 이 실점에 빌미를 제공한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도 적극적으로 감쌌는데요. 손흥민은 심판의 결정일 뿐이다. 비디오 판독 과정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할 여지가 없다며 우리는 심판의 판정을 받아들였고 곧바로 강하게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골에 대한 질문에 겸손해했습니다. 늘 제 골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조금 불편해요.
제 골을 언제나 팀의 골입니다. 제가 마지막 터치를 가져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골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환상적이었습니다. 라며 자신의 골을 팀원들에게 돌렸습니다. 이에 대해 축구 팬들은 인터뷰 스킬도 월클이다. 한국적인 인터뷰네요. 영국인들 입장에선 계속 저러는 게 신선하지 않을까요? 주장으로 솔선수범해 인터뷰 스킬도 이러니 감독 선수가 안 좋아할 수 없는 듯? 레알 멋짐? 이란 반응이 있었습니다. 메디슨의 경기 후 인터뷰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앵커가 아스널의 사카가 메디슨의 다트 던지는 골 세레머니 한 것에 대해 묻자 메디슨이 손흥민의 첫 번째 골 어시스트 할 때 사카를 뿌리치고 소니에 전달한 것을 빗대어 사카는 그때까지 계속 다트 던지고 있었나 봐요라며 센스 있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영국 언론들도 북런던 더비에서 맹활약한 손흥민에 대한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은 2번의 유효 슛으로 골을 만들어낸 것뿐만 아니라 93%에 달하는 패스 정확도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또한 2번의 키패스를 성공시키는 등 조직적인 아스널을 상대로 인상적이고 큰 기회를 만들어냈다며 활약상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는 6경기에서 5골을 성공시켰는데 단순히 득점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축구 전문 통계업체 소파 스코어는 이날 손흥민의 기록에 대해서 18번의 터치를 바탕으로 3개의 슈팅을 날렸다. 그중 2개의 유효 슈팅을 모두 골로 만들었다면서? 심지어 게임 메이킹에서도 14개 패스 중 13개를 성공시켰다. 2번의 키 패스와 1번의 빅 찬스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손흥민의 기대 득점은 0.50xg에 불과했는데요. 즉 상대적으로 부족한 찬스에서도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여 400%의 활약을 펼친 것이었습니다. 영국 매체 미러는 손흥민의 맹활약을 언급하면서 해리 케인이 누구야? 라며 흥분했고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은 벌써 지난 시즌 넣은 10골의 절반에 해당하는 5골을 기록 중이다며 득점뿐만 아니라 전반에 브레넌 존슨에게 결정적인 골 찬스를 만들어주기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BBC에서 축구 전문가로 활동하는 가스 크룩스는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미넨으로 떠난 이후 예전에 본 적이 없었던 손흥민의 경기에서의 성숙함을 발견했다. 이번 시즌 더 나은 팀 플레이어가 됐다면서 토트넘의 2골 모두 손흥민이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BBC가 선정한 6라운드 베스트 11에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맨시티의 필 포든과 함께 투톱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손흥민은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요. 토트넘 선수로서 아스널 원정 경기에서 2골을 넣은 건 1993년 5월 존 핸들이 이후 처음입니다. 부카요 사카는 이날 2골 이후 2번이나 메디슨의 트레이드 마크인 다트 세리머니를 하며 도발했는데요. 이는 아스널 팬들을 더욱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토트넘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손흥민이 첫 골을 성공시킨 뒤 공중으로 높이 뛰어 어퍼컷 세리머니를 크게 하고 아스널 팬들을 향해 쉿 세리머니를 하며 응수했습니다. 후반 2번째 골을 성공시키고 나서는 토트넘의 유니폼을 가리키며 아스널 팬을 도발했고 이후 메디슨과 함께 찰칵 세리머니를 보여줬습니다. 사카는 왜 소니의 찰칵 세리머니로는 도발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소니를 직접 자극했다면 해트트릭을 터뜨릴 것을 두려워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상 시온TV였습니다.